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7일 오후 1시입니다. 작금의 한일 갈등 속에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은 예전과 달리 상당히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용감한 이영훈 교수 같은 분이 반일 종족주의에 속지 말자, 그리고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 애국 집회에서는 연사들이 일관되게 반일은 애국이 아니다, 친북 반일은 이건 반역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이 보수 세력의 2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일 캠페인에 합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위험한 좌파 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야 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잘못된 여론에 편승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중에는 지금 문화일보 사설이 가장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일본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만 부추기는 것은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게 문화일보의 관점입니다. 이 조선일보 독자권익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8월 정례회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어제 실려 있는 기사인데 이걸 읽어보니까 조선일보 독자를 대표하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조선일보보다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자체 반성, 자체 시정의 이 조그만 움직임이 조선일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합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 보호위원회 8월 정례회의 제목이 반일 프레임 비판 논조 흔들려 중심 지켜달라, 65년 체제 대법원 판결 모두 인정하는 해결책 제시하라. 이거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네요. 경제보복 타격 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책 촉구해야, 유튜브의 선정성, 가짜뉴스, 저작권 논란 본격 탐색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이 조순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김경범 서울대 서문학과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 변호사, 손지혜 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커뮤니케이션 교수,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한은형 소설가, 홍성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참석했고, 김승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위원으로 있는데 따로 의견을 보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측에서는 차학봉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해가지고 토론을 벌려서 그 요약된 것을 기사화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최근 한일 갈등은 해방 이후 양국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1965년 한일 협정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는 게 이 분쟁의 본질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 여기든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으려 하니까 견제한다고 분석하든가, 일본 내 반발이나 국제 여론 등 지역적 사안을 부각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보려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네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면 이 사안은 별것 아닌 게 되고 조금 있으면 소강 상태가 되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번 사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사 파견, 미국의 중재 요청 등을 언급하는데 아무리 특사를 많이 보내도 새로운 협상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위험한 발상은 65년 체제를 흔들어 전선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반발을 불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태의 본질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추후 파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도해야 한다. 이 지적은 그 어떤 사설보다도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요 내용만 보면은 아마 좀 섬뜩할 겁니다. 한국 언론에 대한 충고입니다.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요약해서 보도한 거 보니까 이게 이 회의의 일종의 이 컨센서스를 이루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보도가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흔들린 것 같다. 사설과 칼럼 등은 그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데 이런 기조가 일반 기사에까지 섭외되지 않았다. 다른 신문의 무작정 일본 때리기 같은 것에 조선일보는 편성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런 측면을 보일 때가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정부의 반일 구도에 일관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리가 일본과 싸울 힘이 있다고 주장하고 여권은 반일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 구도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고 싶은 것은 정부의 프레임이 맞는지 철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싸울 힘이 있는지, 산업 경쟁력에서 일본과 견뎌볼 만한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한일 양국 모두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야당마저 반일, 친일 문제에 대해 부하내동하였다. 이런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야당마저라면 황교안의 한국당이죠. 황교안의 한국당까지도 이 정권의 반일 프레임에 가담을 해가지고 부하내동했다. 조선일보는 부하내동하지 않고 여기에 객관적 입장을 취하되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비판을 하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원칙에 돌아가라 이겁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에 돌아가라. 그것이 국익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국익입니다. 사실이, 반일이 국익이 아니에요. 사실에 벗어난 반일은 국익 자해입니다. 자해. 사실과 국제법에 기초해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게 이 독자권익위원회의 양식 있는 지적입니다. 또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베 끝내 파국으로 몰다. 8월 3일 A 일면 일사천리 일본 10분 만에 보복 의결. 금수조치 아니다 궤변. 8월 3일 A 2면 일본 무슨 의도로 미국 동맹국 한국에 선전포고하는가. 8월 3일 오피니언 면 등의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가 신중함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용어를 조심하고 선을 지키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끝내 파국으로, 이건 스트레이트 기사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만 쓰면 됩니다. 일본 신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일본 신문과 한국 신문을 딱 펼쳐보면은 일본 신문은 논평은 논평대로, 사실 보도는 사실 보도대로 아주 구분을 지어서 냉정하게 하고 있고 주장은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보면은 이상하게 사설이 꼭 스트레이트 기사 같아가지고 자기 주견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 사실 보도 기사는 완전히 이게 사설처럼 막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일 사태는 6.25 전쟁과 한미동맹 체결 이후 가장 심각한 외교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첫 충격이 가라앉고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첫 충격이 가라앉고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정론지로서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동맹, 산업 전략의 변화, 역사 정치의 오남용, 동아시아 전후 국제 질서 붕괴, 정경 분리라는 전후 국제 무역 질서의 균열, 포퓰리즘 부상과 민주주의 위기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정치 외교의 사법화도 주요 화두로 다루어야 한다. 여기 지금 참석한 분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본 쪽보다는 한국의 사법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의 사법화,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외교적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 사태의 본산지는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 2012년에 징용공 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판결. 그때 그 판결을 내렸던데 관계된 4사람의 대법관. 작년에 11대 2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린 11명의 대법관 합쳐서 15명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의 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사법부의 오만입니다. 허영심입니다. 이걸 왜 지적하지 않느냐는 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양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놀랍습니다.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 구체적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다는 뜻을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토론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다는 뜻을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 규정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 청구권 협정은 5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준수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외교적, 법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새삼 용감하게 보이는 게 문제죠. 이 이상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모든 문제를 이 독자권익위원회가 핵심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낙연 총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이런 원칙이 나와 있다. 입장문에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했다고 되어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해도 그 문제하고 대통령이 헌법상 요구되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을 이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존중한다. 동시에 청구권 협정도 존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징용공 배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 이걸 일본에 넘기면 안 된다. 일본에 넘기는 순간 청구권 협정이 날아가게 되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안 지키는 미개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을 조선일보가 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이 한일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쫄깃하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양심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답입니다. 이 이외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선동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나마 이런
일종의 반성문인데 반성문을 비판문을 게재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뭐합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기사를 읽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